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그리고 자격증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를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KC ENC에서는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기계와 품질, 안전, 공무, 공사, 설계 분야인데요.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초대졸 이상인 분 중 오토캐드 활용이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학과 졸업자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시큐레이어에서 보안 솔루션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인 분 중 신입과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고 서버 운영 및 기술 지원 경험이 있는 분, 그리고 보안 장비와 보안 솔루션 운영 및 기술 지원 경험, 금융권 거래 로그 분석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합니다. 이 외에도 정보보안 기사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고요. 채용 시 모집 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투스 교육의 IT 사업 지원실의 플랫폼 개발팀에서 개발 담당 경력직 정규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무관하지만 초대졸 이상인 분 중 웹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발 관련 업무가 가능한 분이어야 하고요. 다양한 웹 플랫폼 개발 경험이 있는 분과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스타비전 오렌즈 해외사업부 디자인팀에서 경력직의 웹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인 분 중 디자인 계열을 전공하고 웹 모바일 서비스 런칭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배너와 기획전 관련 디자인 업무의 이해도가 높고 성실하며 열정적인 성격을 지닌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PDF 형식의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전해주시는 공식 미남 멘토 강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취업이 보인다 공식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내면서 제가 생각든 게, 아니 이렇게 멘토도 1년 내내, 그리고 특히 하반기가 이제 바쁜 기간인데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멘티들은 얼만큼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쁜 시기에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 정말 취준에 고생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파이팅해라, 힘내라 라는 말로 오늘 방송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강신호 대표님은 항상 매번 저희가 근황을 여쭤보면 너무 바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항상 보면 건강해 보이시고 열정이 넘치시는데 따로 비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또 이 비결을 물어보시면 조금 비밀이긴 한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한테 의지하면서 기도로 신의 아들이시군요. 네네. 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어제도 제가 그 기도회에 제가 밤 한 11시까지 리더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다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제가 버티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멘티들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정말 그 멘토로서 보람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람으로 힘을 내면서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심이 이 열중의 근원이었다는 건 저는 처음 알거든요. 지금 몇 갑자기, 달을 뵀는데도. 네, 갑자기 뭐 신앙 고백 시간이 됐는데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종교 방송이 아니라 직업 방송이라서 네, 맞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로 바쁜 멘티들을 위한 오늘의 자격증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매주 어떤 자격을 소개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취업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행정 관련 자격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1대1 취업 멘토링 그리고 뭐 특강 컨설팅을 하면서 아니 공기업과 뭐 공공기관 제가 많이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 행정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멘티들 갖고 온 거 보면 직무 설명 자료라던가 이 자소서에 행정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특강을 끝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왼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니까 네. 지금 이제 조앵커님께서 네. 이제 계시지만 네. 그때는 딱 왼쪽으로 보니까 행정사 사무소가 딱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구나. 운명이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퀴즈 없이 갑니다. 퀴즈남이 퀴즈 없이 가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네. 네, 오늘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 그러니까 행정관리사죠. 예. 자격증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조서연 아나운서께서는 행정하면 떠오르시는 게 혹시 뭐 있으신가요? 행정하면 퀴즈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물어보시네요. 이건 퀴즈 개념은 아니고 그냥 예. 뭐 살짝 여쭤보는 알겠습니다. 개념. 뭐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하면 이제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또 특히나 사실 그쪽 말고도 어느 회사나 행정팀은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도 있고요. 맞습니다. 어딜 가나 행정팀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뭐 저희 앵커님답습니다. 네, 정확하게 또 오늘 컨셉을 잡아주시면서 네. 모든 삶 곳곳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행정 업무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가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다수의 직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또 부담스러운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 업무 오늘 행정관리사 자격증을 통해서 네.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요. 제가 행정사 사무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격증은 행정사 사무소 개업을 하려면 행정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자격은 제가 연속해서 너무 어려운 자격을 이 국가 전문 자격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자격으로 취득 기간이 부담스럽지 않은 자격으로 오늘 선택했습니다. 취득 기간이 부담되지 않는 자격증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네, 것 오랜만입니다. 같아서 정말 반가운데요. 자, 사실 아까 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행정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라고 했는데 네. 막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 정말 많이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와 그리고 정의를 해보자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행정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독일의 저명한 법학학자입니다. 포르스트 호프라는 학자의 말이 행정은 묘사할 수 있으나 정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행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다수 제가 발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 내지 국가죠. 모든 활동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것이 행정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정치와 통치를 또 빼는 것도 다수 요 자경을 제외하는 것도 행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확한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각국의 헌법 그리고 정치 행정 문화가 결정하는 현실적인 권력 분립 구조에서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날 행정부가 하는 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방과 치안 그리고 뭐 네. 조세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권력적인 것을 지나서 이거는 뭐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물가 통제, 그리고 방역 활동, 청소, 공공사업, 생활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서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의 목적도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작용을 말하면 이 정부의 행정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공공행정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행정 외에는 민간 기업의 경영입니다. 사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어를 좀 써봤습니다. 네. 네. 사행정까지 포함된 모든 행정의 개념을 한마디로 행정이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서 일반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뭐 학의 개념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네. 행정의 개념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갖가지 활동 그리고 내부적인 관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일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행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관리사라는 자격이 따로 있다라는 거는 네. 이건 좀 어느 정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의 영역은 이 정부가 하는 다양한 일이다 보니까요. 우리 삶 곳곳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또 사행정,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행정관리사에서 한번 자격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면 한국행정관리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직무의 자격증의 개요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국내 자격증 분포는 주로 자연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행정 분야는 자격증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이미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행정관리사 자격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협회에서 관련 교수 그리고 공직자, 기타 관련 인사들의 뜻을 모아서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 제도를 마련했고 2004년도 1월부로 네. 국가공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행정 분야 전문 자격으로 위상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사의 자격이죠. 개인의 행정관리 능력을 검증해주고 인증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개인의 행정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네.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자격증 일단 뭐 그렇게 취득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반가웠는데 네네. 말이 너무 어려워서 네. 사실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나뉘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등급이 3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등급이 좀 타 자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눠져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우선은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이제 3급, 3급수를 보자면 행정학의 기초 분야, 그리고 한국 행정의 실제, 그리고 행정 업무 및 조직과 인사관리 능력, 그리고 실무 지식에 대한 현장 업무 수행 능력, 조정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간단히 보시면 담당자급, 감독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2급을 보시면 가장 좀 기초되는 게 이제 3급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3급은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급을 보시면 행정관계 법규에 관한 이해죠. 그리고 재무회계 분야, 그리고 자치행정에 관한 이론적 지식, 총괄 관리죠. 매니지먼트하는 수준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간 관리자급이다.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점점 부담이 되고 이제 1급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전문 분야죠.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관련 전문 지식에 근거한 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급 관리자의 소양과 의사결정을 능력,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고급 관리자의 직무 능력을 요구하는 자격 평가다라고 1급은 얘기하고 있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급 관리자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수준이다라고 네. 이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서 자격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3급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부담 없이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서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3급을 취득한 후에 지원이 가능한데 우선 대학과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비학점 이상을 취득했다라고 네. 하면 2급에 바로 지원이 가능하세요. 네. 근데 3급을 갖고 있으면 이런 네. 학교에서 이런 수업에서 듣지 않아도 네. 지원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두 3급을 가지 갖고 방법이 있으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오. 2가지로 지원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전공자다라고 했을 네. 때 학점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학점 관리를 B학점 이상 네. 또 하셔야 되고 장학금도 뭐 많이 받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수강 여부하고 그리고 비학점 이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2급으로 바로 지원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상급을 먼저 도전하시고 네. 그리고 2급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이제 조선 아나운서 자격증의 그 준 전문가급이 준 되셨습니다. 전문 아닙니다. 너무 아직 눈치가 이해하기 빠르셔 힘드네요. 갖고요. 네. 아직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번 네네. 주. 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평가를 보자면 3급 같은 경우 이제 과목을 말씀드릴게요. 한국행정론입니다. 그리고 조직인사행정론, 행정업무론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목별 이제 40문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3급 같은 경우는 사지 선택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항당 2.5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2급 같은 경우는 행정관계법규 그리고 재무회계론, 자치행정론 요 과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과목별 40문항 그리고 요거는 이제 2급으로 봤을 때는 오지 선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항당 2.5점 그리고 100점 만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합격 기준은 총점이죠. 네, 6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과목별 40점 이상이라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요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자격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1급 출제 유형 같은 경우는 정책 분석 평가론입니다. 과목만 들어도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오시는데 네. 동일하게 40문항 그리고 각 문항당 2.5점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중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뭐 실무 관련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1급은 한마디로 이론, 그리고 2급 2차 시험은 이제 실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업무의 실무죠. 그리고 조직 인사 실무, 그리고 2급은 행정법 실무, 그리고 재무회계 실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급 같은 경우는 정책 분석 평가 실무와 함께 10문항이죠. 네. 행정 사례 분석 보고 심사가 진행이 돼서 끝에는 이제 심사위원회 합의제 판정으로 최종 결정이 난다라고 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1차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맞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네. 일단 좀 반갑긴 한데 2급이 이렇게 실무로만 본다, 2차가 이제 실무 시험을 네, 본다는 그쵸. 게 글쎄 이게 좀 면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겁니까? 네,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면접처럼 뭐 실무, 뭐 실기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그런 내용으로 테스트가 치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서 네. 사무직, 행정직 이런 이제 직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 실무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저는 제가 이제 서비스 분야를 전공하고 이제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서비스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행정 서비스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있어서 이 행정 서비스를 많이 접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또 이제 가을의 느낌, 또 가을비가 뭐 이렇게 술술술술 내리고 있는데 가을의 추억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권 갱신을 하러 이제 예, 그 서비스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가을에 가셨군요. 가을입니다. 예. 네, 가을에 갔는데 아니 근데 이게 수십 년 전 일이거든요. 네. 수십 년 전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또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갔는데 여권 담당자께서 굉장히 좀 하대하는 말투 오. 그리고 좀 불친절한 느낌. 네. 그래서 제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그렇죠. 제가 그때 좀 젊은 나이였었죠. 예. 이제 뭐 20년 제가 너무 전이면 네. 네, 어려 보이지 않았었나 뭐 생각도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렇게 기억하는 걸 보면 예. 이 서비스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에 뭐 공무원 그 행정 서비스의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뭐 생각도 해봤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지금 이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에 대해서 보시면 뭐 제가 뭐 조사를 해봤더니 고품격 행정 서비스 그리고 고객 감동 행정 서비스, 친절 공무원을 목표로 한 뭐 CS 특강 그리고 민원 서비스 컨설팅까지 받으시고요. 그리고 네. 행정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오. 진행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행정 서비스가 수준이 정말 높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는 정말 세계 최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배드 사례이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블로그에서 찾았던 사례입니다. 네. 기분 나쁜 불친절로 인한 하루라는 이게 제목인데 제가 보니까 행복복지센터에 고객이 찾아갔습니다. 네. 근데 민원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그냥 이런 서비스를 신경 쓰지 않고 했던 그리고 무인 발급기도 고장나고 수동적인 태도로 굉장히 고객은 급한데 예. 굉장히 급하지 않게 그냥 설렁설렁 업무를 진행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벽면에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있다가 벽면을 봤더니 와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네. 제가 느끼는 거는 행정 서비스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는 배드 사례를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는 정말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원을 준비해봤습니다. 어원 어디서 왔을 것 같으세요? 행정은 네. 일단 한자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네. 네. 행정, 한자입니다. 간행, 네. 정부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한자에 영향을 유감없이 또 발휘해주고 계신데 아니에요. 네. 제가 한자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 저는 라틴어 그리고 네. 프랑스어 행정이 라틴어에서 네네 기원이 영어까지 제가 이게 다 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을 보면 administration 제가 발음을 조금 굴리려고 했었는데 네, 조금 힘드네요. 네. 관리 그리고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 AD at라는 게 의로 애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미니스트 라티오라는 이 라틴어의 어원이 네. 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두 단어가 이제 하나로 결합된 말인데요. 동사로 보자면 이제 행정하다. 이 영어로 어드미니스터입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네, 자신 있게 해주세요. 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 영문과 영문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감을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신 있게 집행하다라는 해주세요. 네. 뜻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정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보시면 어드미니스트리라는 이 프랑스 말입니다. 네. 그래서 관리하다, 집행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나라를 다스리다, 그리고 행정을 펼치다, 그리고 법을 시행하다는 통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어원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일이기도 함과 동시에 네. 봉사를 하는 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분들 좀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말 안에 두 가지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행정관리사 처음에 이 취득 기간이 부담되지 않는 자격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험 일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시험 일정. 이 시험 일정하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한지. 근데 제가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아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너무 안 남았기 때문에 언제죠? 어려우실 수 있고요. 이 일정을 보시면 올해 일정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0월 14일에 1차입니다. 10월 10월 14일이. 정말 열흘? 예. 이렇게 짧게 남았는데 아니 접수 기간이 남긴 남았어요. 네. 10월 9일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예 너무 촉박하죠. 근데 제가 요거를 방송용이 아니라 네. 리얼한 말씀을 제가 우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이제 기간을 두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나는 행정 쪽으로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지원이 급하다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빨리 써야 된다라고 네. 하시면 지금 행정 관련 문제 바로 사시고요. 그리고 오. 접수하셔서 풀타임으로 네. 숨만 쉬고 공부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준비하시면요. 분명한 지원하는 공부하는 준비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우선 100% 합격이다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니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10월 14일. 네네. 9일 남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3급 1차기 때문에 네. 우선 정말로 열심히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그러면 방송용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보통 그러면 내가 평소에 행정학을 전공을 했거나 네. 행정학에 대한 수업을 들었거나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네. 저처럼 정말 백지 상태인 사람도 할 수 네. 있을까요? 우선은 열심히 하시면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도 숨만 쉬고 공부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1차를 3급이니까 이제 1차 합격하시고 2차까지의 간격이 있습니다. 네. 1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2차는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하시면 합격이 야, 가능하다고 그 정도라고요? 네, 이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토익보다 접근하기 쉬운 거 네네. 아닙니까? 제가 우선은 이제 방송용이 아닌 걸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방송입니다. 네네. 이제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방송이네요. 네. 네. 우선은 기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네.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 3회 진행이 됩니다. 정기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특별 시험은 1회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 3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 2차 시험이 1개월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1차 준비 진행해서 치르시고 그리고 2차 1개월 간격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최종 합격을 진행하시면 우선은 전문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최종 합격이 진행되고 자격증이 네. 수여됩니다. 그리고 보수 이제 교육이 있는데 네.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오. 거 기억하시고 아까 이제 이번 연도 일정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합격은 12월 진행이 되고 그리고 1, 2, 3급 모두 다 1, 2차로 해당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3급을 지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짧지만 준비하시면 취득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접수를 해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시험을 쳐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5년마다 보수 교육을 통해서 갱신을 해야 되는 이런 자격증인 거잖아요. 그럼 네. 5년마다 좀 공부를 해야 되거나 준비를 하는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한마디로 꾸준하게 행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실무적인 것들을 유지를 하라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실무직을 계속 유지하시고 있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관리사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론과 실무, 이 행정 직무 능력 평가 그리고 행정 능력 실무 평가죠.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전문화 교육을 수료한 후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목적을 3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문적으로 실전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리고 해당의 국가적으로 다양한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 그리고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격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한 자격평가 제도의 능력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행정 능력이 중요한 직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완성시키고자 한다라는 첫째, 둘째, 셋째 이 3가지 핵심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행정관리사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좀 활용 가능한 방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 잘 주셨고요. 국가공인 자격으로 취득한 분들은 이제 국가 자격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직과 행정직이 기본적인 직무마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본 역량이라고 직무 역량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소관, 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에는 채용, 승진, 그리고 전보, 신분보장 등에서 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 그 멘토링 수업에서도 1대1 멘토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 희망하는 멘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내고 있지만 제가 스펙들을 딱 보면 네. 자격증이 중요한 직무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직무 관련 행정에 관한 부분들이 참 부족했을 때는 오. 제가 행정관리사 자격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자격증 중에서도 이 직무 관련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행정관리사 자격을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업에 제가 취업시킨 멘티의 자소서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땡땡공사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행정 운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첫째, 전공 과목과 3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공기업 행정 전문가라는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조직에 관한 학문인 행정학을 전공 심화 과정으로 선택했고 조직론,
재정론, 인사행정론 등의 과목에서 지자체 복지 예산 분석, 그리고 정부 정책 효율성 연구, 공공기관 리더십 등 갈등 관계 분석 등의 과제를 4.0 이상의 우수한 성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본 3법, 행정법, 회계학, 물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직무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학과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군 시절 인사행정병으로서 130명에 구성된 보병 중대 인원을 선발하고 전역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라고 자소서를 제가 컨설팅을 해서 네. 최종 합격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빠르게 읽었죠. 네. 행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7개나 나오네요. 네, 많이 맞습니다. 나오네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NCS 기반이죠. 지식, 기술, 태도 관점으로 자소서를 잘 풀어냈다라고 합격 자소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정 경험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들, 이 질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험, 바로 군대 경험입니다. 근데 군대 경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합격시킨 멘티들 군대 얘기를 정말 많이 썼고요. 네. 그래서 범죄 관련된 얘기 말고는 빼놓고 모두 직무에 관련된 경험은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히나 좀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죠. 행정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